자, 오늘은 날씨가 겁나 좋네요. 여러 가지 부등식이죠. 거기 같이 이제 스텝 1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많이 나오는 기출 문제니까 그냥 한 문제 소개했어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어? 부등식. 여기 2차란 말이 없어요. 얘가 부등식이기 때문에 얘가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로 나눠서 해결해라. 그지? 보면 너가 0이다. m이 만약에 얼마라면? m이 2라면 m이 2면 0x의 제곱. 너도 0이 되겠죠? 0x 3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어떤 x를 넣던지 간에 뭐 들어가는 거에 무조건 좌변이 3이 될 거니까 0보다 크겠죠? 오케이. 뚜루. 그래서 m이 2가 되겠네요. 2 들어있는 거 찾으면 되지 뭐, 그지? 그 다음 두 번째는 m이 뭐가 아닐 때, m이 2가 아닐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m이 2가 아니니까 요 그래프 이차함수 최고차는 살아있을 테니까 이차함수가 누구보다 이 녀석, 그지? 이 녀석 x축보다는 항상 위에 있어라. 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겨먹었을 거고, 얘가 항상 크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가 어떻게 붕 떠 있어야 되겠죠.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고, 첫 번째는 뭐야? 아래로 볼록해야 돼요. 그래서 최고차 한계수 m-2가 양수해야 되는 거고, 맞나 안 맞나? 안 만나니까 근이 없겠죠, 그죠? 근이 없으니까 판별식. 그래서 m-2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마이너스 ac. 요 판별식이 0보다 작더라. 그리고 m-2인가요? 여기 2네요, 그죠? 무슨 생각한 거야? 자, 그래서 m-2로 묶이겠죠? m-2로 묶고 위에다 써보면 m-2로 묶어주면 앞에서 누가 m-2가 남고 뒤에서 마삼에 나오니까 그냥 한 번에 인수분해 공통이 묶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요 식에서 어떻게 돼? m은 2와 5 사이가 될 거고, 그 다음 너네들이 공통범위를 찾는 거죠. 얘네들 공통범위. m은 뭐보다 커? 2보다 커. 그래서 둘이 수직선을 그려보면 너라는 게 눈에 들어오고, 그 다음 얼마? m이 얼마인 경우? 여기 있죠, 그죠? m이 2인 경우도 딱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원 넣으시면 되고, 아마 이런 거 좀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m이 2일 때 성립이 되겠네. 그래서 2에 등호 들어있는 거 누구니? 얘만 들어있죠. 나머지 여긴 등호 안 들어있고. 그래서 요거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답이 보일 것 같아요. 많이 풀어보셨으면은.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7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x에 대한 부등식이 역시 부등식이에요, 그죠? a가 0일 수도 있어요. x에 대한 부등식이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이라 그러죠. 반대로 해놨죠. 모든 실수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됐죠? 자, 그럼 생각해보면 저거를 싹 다 넘겨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넘겨 놨겠네요. 전개봅니다. 그래서 2ax 제곱, 그 다음에 요거 넘어오면 그냥 쓸까? 그지? 플러스 a에다가 싹 다 넘겨볼게요. x제곱에 플러스 2x 빼기 이렇게 넘어오겠죠. 다시 정리해주면 너네들이 그지? 2a 마이너스 1x의 제곱이고 1차는 플러스 2x가 될 거고 상수는 a 빼기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너가 지금 어떻게? 요렇게 x의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뭐 a가 2분의 1이거나 2분보다 크거나 2분보다 작거나 나눠 판단해야 되는데, 일단 볼게요. a가 2분의 1이면 얘가 0이 됩니다. 그러면 a가 2분의 1이면 어떤 1차 부등식이 나와요. 어떤 1차 부등식에는 그지? 해가 무조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2를 집어넣을까요? 2x a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넘기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됐죠? 그러면 요 그래프 그냥 여기다 집어넣을게.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요렇게. 어쨌든 요거 2분의 1 넘겨가지고 2로 나눠주면 그죠? 해가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해가 안 나와야 되는 거니까 a는 2분의 1이 아니겠죠. 그럼 첫 번째 a가 얼마? 2a-1이 양수인 경우와 두 번째 2a-1이 음수인 경우 이렇게만 나눠볼게요. 2a-0인 경우에는 해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게 만약 양수면 요 그래프가 또 마찬가지로 2차 함수 이해하는 거야. 요 그래프가 누구보다 x축보다 얘가 아래쪽에 있으면 안 돼. 그지? 해가 없다는 소리니까.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요. 요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이니까 몇 가지? 세 가지밖에 없죠. 첫 번째는 이렇게, 두 번째는 접하는 경우, 세 번째는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소리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다고? x축이 더 크면 안 된다고요. x축이 더 크면 안 된다고. 그럼 요거는 가능하죠. 모든 x에 대해서 x축이 더 아래쪽에 있으니까. 요것도요. 같으면 안 돼. 안 돼. 그지? 이것도 안 되는 거야. 얘도 어떻게, 이렇게 보면은, 여기 범위 같은 경우에는 x축이 더 위에 있겠죠? 이차함수보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녀석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리는, 그지? 그냥 반대로 이렇게 성립되는 해가 모든 실수이다.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시 이쪽이 크거나 같아요. x축이 크거나 같은 게 없어야 돼. 해가 없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거꾸로 생각해서, 아, 이게 성립되는 게 모든 실수이거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일? 이런 일만 보시면 되겠죠. 이런 일만.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음수야? 음수 위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이면 이 그래프가 항상 위에 있다는 소린데, 위로 볼록이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지? 붕 떠 있으면 말도 안 되고, 그죠? 얘가 위에 있어야 된다고. 얘가 반대로 생각하면 접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도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0보다 크니 여기만 크잖아요. 여기만 크고, 여기만 위에 있고 나머지는 다 아래쪽에 있으니, 그지?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경우의 케이스에서 이런 케이스, 즉 최고차이 양수면서 근을 안 갖는 케이스를 물어보는 거네요. 자, 근을 안 가죠? 판별식 갑니다. 짝수 판별식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2A 마이너스 1과 A 마이너스 1. 그 녀석이 근이 없어야 되니까, 붕 떠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겠죠. 그래서 전개하면 음수니까 마이너스 곱해줘서 부동호를 바꿔주고, 그 다음 전개할게요. 저는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2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A로 묶어주면 2A 마이너스 3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그럼 그냥 A라는 수직선 입장에서 바라보면 0과 2분의 3. 그래서 0은 여기 있고요. 2분의 3은 여기쯤에 있겠죠? 문자가 더 크니까 이런 식으로 벌어질 거고, 하나 더 챙겨놨죠? A가 뭐인 경우? A가 이런 경우죠. A는 뭐보다 커요? 2분의 1보다 크겠네요. 2분의 1, 2분의 3, 2분의 1 여기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공통범위를 잡아주면 여기일 거고, 결국 A의 범위는 2분의 3보다 크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게 8번이었어요. 자, 15번인데요. 15번은 얘들아,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모두 음수가 되도록, 그래서 0을 기준으로 근을 바라본 거고, 16번에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누구보다 상수를 기준으로 본 겁니다. 둘이 좀 차이가 있으니까 간단히 설명드리고 두 문제를 좀 같이 연달아 풀어보겠습니다. 처음에 만약에 어떤 2차 방식이 있어요? 간단히 잡아드릴게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이퀄 0, 이런 방정식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 이차함수와 x축 비교해서 첫 번째 뭐야? 두 근이 양근이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요 그래프는 이렇게 그릴 거고, 됐죠? 요 그래프 둘이 만나는 게, 그지? 근이란 얘기죠. 두 그래프의 교점은 연립방식 해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 y라고, y 소거시켜서 이게 연립방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먹었고, 두 근이 양근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럼 뭘 봐라? 합과 곱과 판별식. 다시 뭐? 합과 곱과 판별식. 그래서 두 근의 합, 저 양띠입니다. 두 근의 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건 두 개니까. 그런데 여기에 어떤 말이 없어요? 서로 다르냐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서로 다른이란 말이 글씨가 뭐 이래? 서로 다른,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으면 이 두 근이 모두 양근이어도 되겠죠. 그림을 그렸을 때 어떻게 해준다고? 요렇게 대충 이렇게 그리면 이런 식으로 감마여도 감마가 모두 양근이니까 상관없어요. 판별식이 0이어도 되는구나. 그걸 잘 보시면 됩니다. 둘이 음근일 때도 마찬가지죠. 둘이 음근이야. 둘이 음근이면 어떻게 표현돼요? 이거 좀 갖다 쓸게요. 아까우니까. 자, 이렇게 생겨 먹었죠. 그럼 두 근이 음근이니까 둘이 더하면 그래서 두 근의 합은 얼마니? 둘이 곱하면 양. 역시 마찬가지로 판별식은 0 이상이겠죠. 아까랑 마찬가지로.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부호가 다를 때. 이런 케이스.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는 부호가 음일 때. 자, 세 번째는 양일 때. 그래서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서로 부호가 달라요? 부호가 다르면 x축이 여기 있고, 이렇게 생겨 먹었을 때 부호가 다르니까 여기쯤에 여기 있다고 가정. 그래서 두 녀석의 합은 구할 수 없어요. 수학에서 불확실한 걸 함부로 쓰진 않아. 자, 두 번째, 곱한 건 확실하겠죠. 음수일 것이고, 판별식은요, 저렇게 돼버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판별식 양수인데, 이 판별식 양수인 범위가 이 범위에 내포되어 있다고 해서 둘이 부호가 다를 때는 우리가 얘만 가지고 판단해 봤죠. 자,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어떤 두 실근이 모두 음수냐 양수냐 부호가 다르냐의 판단은 뭘 본다고? 합과. 두 근의 합과, 그 다음
두근의 곱과 그 다음에 판별식 요 세 가지를 본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어떤 2차 방식에 대한 근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어. 합과 곱과 판별식 세 개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돼요. 이거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고2 때도 자주 나와요. 그죠? 자 그래서 보면 우리 이제 뭘 볼 거냐면 요만큼만 싹 지워볼게요. 요만큼 지워보면 자 2차 방식의 두 실근 알파 베타 두 개는 모두 음수래요. 그러면 X축이랑 그 다음 누가 너랑 몇 점에서 만난다고? 2점에서 만난다고요. 그런데 그 두 점이 뭐이더라? 음수이더라. 이렇게 만났는데 그지? 알파 베타인데 요렇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지? 서로 다르다는 말은 없어요. 자, 그거 보시면 보겠습니다. 음이니까 두근의 합은 얼마야? 두근의 합은 음수가 되겠죠. 두근의 곱은요. 두근의 곱은 양수겠죠. 음이니까 판별식, 그죠? 판별식, 짝수가 아니네. 판별식은 일단 0보다 클 수 있고, 만약에 두 개의 근이 어떻게 생겼어? 요렇게 중근을 간다고 가정했을 때 0보다 작아도 두 근 모두 음근이겠죠? 판별식은 0까지는 오셔야 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정리했더니 자, 어떤 일이 벌어져? 두 근의 합, 근각계수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3분의 k. 두 근의 곱은요 a분의 c, 3분의 2. 너는 무조건 성립하는구나. 신경 안 써도 되겠네. 자,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응? 4ac에서 요거 두 개만 가지고 접근해 보시면 되겠죠. 요거 마삼 곱하면 부동호 바뀌면서 k는 뭐보다 커요? 0보다 클 것이고, 요거 정리해주면 바로 갈게요. k 수직선위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4 2루트 6 그래서 마이너스 2루트 6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2루트 6 그래서 이렇게 생이 먹었겠죠. 그런데 k가 뭐보다 커요? 0보다 크니까 0이 여기쯤 있겠죠. 그래서 해당 범위는 여기만 나온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정답은 5번이었네요. 자, 다시 얘기하지만 어떤 2차 방식에 대해서 두 양근, 음근 부호를 물어봐요. 뭘 확인한다고? 합과 곱과 판별식. 그게 15번이었습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얘는 방금 전에 우리가 어떠한 2차 방식의 근을 부호를 가지고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그 근을 그지? 어떠한 상수를 기준으로 살펴봐요. 그때는 뭘 확인할 거냐면 한판축인데 함수값 판별식 그지? 그 다음에 대칭축인데 설명 일단 메모해 드릴게요. 자, 이런 겁니다. 만약에 어떤 2차 방식이 있어 똑같이 그런 상태에서 그 2차 방식의 근이 써볼까? 그 근이 모두 K보다 크다라고 한번 약속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고 알파 베타를 잡고 그지? 두 개의 근이 모두 K보다 큰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뭘 확인할 수 있냐면 K일 때 함수값을 보셔야 돼요. K일 때 함수값. 그죠? 위로 가는 거니까 첫 번째 뭘 확인한다? 함수값을 봐서 함수값이 0보다 크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대칭축을 보셔야 돼요. 왜? 얘 가지고는 그지 한계가 있거든. 다시 그려볼까요? fk가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여기를 k로 잡아요. 그럼 k일 때 부호가 양수가 되는데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되겠죠. 이거 하나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다고. 그래서 너네들의 크기 판단을 뭘 가지고 해? 대칭축 가지고 하는 겁니다. 대칭축. 그래서 대칭축. 자, 대축 두 번째. 자, 두 번째 대칭축. 축이 뭐보다 커요? k랑 그 다음에 대칭축이랑. 여기는 그지? 이렇게 해서 축이 오른쪽에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k보다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판별식입니다. 왜냐면 또 이거 두 개 가지고는 한계가 있거든. 만약에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래서 여기 K일 때 주어져 있고 이렇게 그리면 부응 띄워볼게요. 띄워보면 K일 때 부호가 양수일 거고 대칭축도 이제 K보다 큽니다. 근데 얘는 근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뭘 잡아줘? 판별식을 잡아서 근이 뭐보다 0보다 크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여기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돼. 마찬가지로 방금 공부했듯이 이런 식으로 접해도 되는 거니까 판별식까지 넣어주시면 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뭘 바라본다? 메모하세요. 어떤 상수를 기준으로 근에 대해서 판단했으면 근의 분리라고 하는데 걔는 함수값이죠. 그 다음 판별식이고 축, 대칭축 이 세 개를 메모하셔가지고 이거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뭐라고? 뭘 구분 줘야 된다고? 앞전에서 0을 기준으로 하면 합과 곱과 판별식
상수를 기준하면 한 판축 요 두 개는 명확하게 구분져서 갖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했지, 그지? 자, 그러면 자, 그 얘기만 좀 해볼게. 교과서에 조금 실려있지 않은 내용인데, 자, 그럼 근이 모두 K보다 작을 때도 그렇게 그림을 그려서 판단해 볼 수 있죠. 세 번째는 뭐냐면 두 근 사이에 상수가 있는 거. 요건 조금 중요합니다. 그냥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두 근 사이에 그거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두 근 사이에 뭐가 있는 경우, 어떤 상수가 있는 경우. 그래서 보시면 이 녀석 함수가 K일 때 부호가 뭐니? K일 때 부호가 음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뭘 의미해? 대칭축은 표현할 수 없어요. 좀 많이, 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니까 판별식인데 얘는 생략합니다. 그래서 이 생략하는 그런 정의가 숨마 쿰 라우드라는 교재가 있어요. 그죠? 그 교재, 이제 학원에 있는 교재인데, 거기에 자세히 좀 소개되어 있으니까 제가 설명 좀 드려볼게요. 이런 겁니다. 지금 두 근 사이에 너가 있다는 건 알파랑 베타랑 것이 같지 않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볼 거냐면, 이 녀석이 이제 그 2차 방정식을 ax제곱 플러스 bx,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이렇게 놓고, 너의 근이 얼마니? 알파, 베타인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두 근의 합은 얼마냐면 근각에서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거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이 판별식을 보니까 좀 써볼게요. 자리가 없네. 여기 일로 가자. 자, 판별식을 좀 써보면 뭐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로 표현되겠죠. 그래서 이 b를 표현해 주기를 이 식에서 요거 보이시나요? 됐죠? 그래서 b를 양변에 a를 곱하면 요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b의 제곱이니까 너의 제곱하면 마이너스 b의 제곱은 제곱이니까 제곱이 돼서 a 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이렇게 표현될 거고 마이너스 4a에 c는 누구냐면 여기 보시면 c는 뭐 이렇게 생겼냐 곱하면 이렇게 a 알파 베타가 됩니다. c란 친구가 c 대신에 얼마라고 a 알파 베타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면 이 친구를 다시 이제 묶어주면 a 제곱으로 묶어주면 너 일로 와. a 제곱 묶어주면 뭐가 남아요? 얘네가 남겠죠.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요걸 전개했다고 쳐서 다시 묶어주면 인수분해가 또 되겠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에 의해서 얘는 무조건 양수가 됩니다. a도 물론 그지? 양수이건 음수이건 제곱하면 그지? 양수일 테니까 둘이 곱해서 무조건 양수가 돼서 판별식은 생략해도 돼요. 두 근 사이에 상수가 있다는 건 두 녀석이 서로 그지 다르다는 소리니까 얘는 알파랑 베타랑 같지만 않으면 그죠? 무조건 판별식은 0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두 근 사이에 상수가 껴있는 경우에는 판별식 생략하고 함수값만 가지고 푸시면 되죠. 그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런 식으로 싹 구분져 놓고 여러분들이 두 개에 대한 판단을 앞에 거랑 뒤에 거랑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16번. 자, 보겠습니다. 16번입니다. 2차 방식의 두 근이 모두 2보다 작고 이 녀석의 두 근 사이에 2가 있을 때 그런 K값 범위 물어봤고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 보면 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고 뭐라 그랬어요? 두 근이 모두 2보다 작대요.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죠. 뭐 함수값, 대칭축, 판별식. 그래서 2일 때의 부호, 얘를 편의상 fx로 가정해요. f2의 부호가 양수인 게 눈에 들어오죠. 대칭축 여기쯤에 있겠지, 그지? 그래서 2랑 대칭축이랑 비교해서 이렇게 표현될 거고 대칭축은 얼마니? 너네들 묶어주면 x 빼기 1의 제곱이니까 1인 게 눈에 들어오죠. 얘는 무조건 오케이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세 번째 판별식 서로 다른 말이 없습니다. 그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4분의 d가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서로 같아도 그죠? 상관없겠죠? 그래서 이 세 녀석에 대해서 공통범위를 잡아주고 두 번째는 어떻게 판단해요? 이 그래프의 두 근 사이에 2가 있대요. 아까 했죠, 그죠? 두 번째 두 근 사이에 뭐가 있는 경우? 상수 얼마? 상수 2가 있는 경우 이렇게 주어져 있겠죠? 얘는 뭐만 확인하면 돼? 함수값만 확인하면 되더라. 그래서 f2가 0보다 어때요? 작다 해서 이렇게 구한 k의 범위와 이렇게 구한 k의 범위를 수익선에 그려셔가지고 공통 범위를 잡으시면 됩니다. 이 계산 생략할게요, 그죠? 앞에 그지 개념 설명을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그지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스텝 1을 마무리 짓고 스텝 2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자, 스텝 2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이에요. 수익선의 점 A점, B점에 대해서 X라는 녀석이 뭐야? 둘의 합이 10 이하일 때 물어봤죠, 그죠? 그래서 쭉 보시면 A점이 4고요.
B점이 얼마야? B점이 이렇게 8로 주어져 있겠죠. 이렇게 그래놓고 이제 P점이 어딘지는 모르는데 그치? 요 조건을 만족시켜 주나 봐요. 그럼 P를 대충 아무 데나 찍고 여기 찍어볼까? P를 찍어서 얘는 뭔지 모르니까 X라고 세팅해주고 원점은 저기쯤에 있겠죠. 원점은 여기쯤에 있더라. 뭐 그런 얘기죠. 자, 문제 뭐라 그랬어? AP의 길이. 여기를 물어본 거죠. 여기를 물어봤는데 X가 작을 수도 클 수도 있으니 둘이 빼서 구간의 크기를 보는 건데 너네들 크기 판단할 수 없어서 어떻게 표현해? 그냥 X에서 4를 빼서 보시면 되고 너도 마찬가지예요. PB도 BP도 그지? X가 어딘지 모르니 8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니 그냥 둘이 빼서 절대값 취하면 속이 편해지더라. 그래서 얘가 얼마? 10 이하가 되는 그런 X의 그지? X의 범위를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래프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기 앞에 1품에서 했죠? 그죠? 바로 그냥 갈게요. 어떻게 본다고? 0인 X가 0이 4, X가 0이 8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디귿자 모양의 그릇 형태 그지? 그림이 표현될 거고 여기가 전부 다 1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요렇게 그릴 거고 너가 얼마라고? X가 4일 때 너가 얼마라고? X가 8일 때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이 그래프가 뭐보다 y는 10보다 작은 상수함수를 물어본 거니 y는 10이 그지? 여기 4 집어넣을게요. 4 집어넣으면 0, 4 집어넣으면 얘가 4니까 y값이 4입니다. 10은 요 위에쯤에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y는 10이란 녀석이고 자, 그래서 난 요 점을 살펴볼 거예요. 요 점 살펴보면 이 오른쪽 그래프 그지? x가 8보다 클 때 둘이 양수일 때의 그래프를 판단 y는 그냥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렇게 표현될 거고 요 그래프가 이 그래프란 소리죠. 이 연두색 그래프가 이 그래프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8 이상일 때. 그럼 그때 이제 y가 10일 때 x좌표, y가 10일 때 x좌표 넘기면 20이니까 x가 11이 나오겠네요. 그래? 너가 11. x의 값이 11이더라. 그럼 8에서 얼마까지? 3 차이 나니까 대칭이니까 4에서 3 차이 나면 이 x는 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결국 x란 해는 어디서부터? 1에서부터 어디 사이? 10일 사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이제 P라는 친구가 1에서 10일까지, 그러니까 P는 이 친구를 1에서 어디까지? 10일까지 왔다 갔다 하면 AP랑 BP랑 더해도 10 이하가 되나 봐요. 그러면 당연히 OP의 길이의 최대값, P가 어디에 있을 때? 1에 있을 때. P가 여기쯤에 있을 때가 가장 요 길이가 최소일 거니까 1이 될 거고, P가 어디에 있을 때? 11에 있을 때 가장 멀리 떨어질 테니까 11과 1과 11, 그지? 그런 속의 합을 우리가 물어봤죠. 자리 바뀌었네요, 그죠? 이렇게 쓰면 되지 뭐. 이렇게. 이렇게 정답은 12가 되겠습니다. 자, 3번도 방금 공부했던 내용과 비슷한 문제 유형이에요, 그죠? 1품에서도 이미 공부했고, 자, 두 양수의 AP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대요. 그래서 A를 여기다 집어넣고 B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걸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를 F, A, B라고 놓고 이렇게 2, 3 가지고 한번 해봐 그런 소리죠. 너가 얼마? 앞에 A가 2, B가 3 써볼까요? X 에 더하기 A가 2니까 X 빼기 B가 3이니까 이렇게 표현되겠죠. 역시 그림을 그려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그럼 이거 X가 0일 때 X가 2일 때에 대한 판단. 그래서 Y가 3이니까 3은 여기쯤에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이 얼마인지 궁금해요. 이 그래프는 X가 2보다 클 때 둘이 집어넣으면 Y는 얼마니? 둘 다 양수일 테니까 2x-2가 될 것이고 Y가 3이야? Y가 3일 때 넘어가면 X는 2분의 5겠네요. 2.5. 여기까지 했지? 여기서부터 2.5, 2분의 1 칸 왔으니까 여기 0에서부터 왼쪽 2분의 1 칸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어느 범위? 누가 위에 있는? Y는 3이라는 그래프가 위에 있는 그치? X의 범위.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얘가, 그치? 이 그래프, 왼쪽 그래프 아래쪽에 있잖아. 됐지? 어디서 어디까지? 여기서 어디까지입니다. 여기에 껴있는 정수의 개수 뭐 있어? 0, 1, 2 넌 안 돼, 그지? 0, 1, 2 정확히 3개 이게 3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럼 니은번입니다. 니은번은 저렇게 되겠구나, 그지? n 플러스 2예요. 그럼 얘가 써볼까? 여기가 n 여기는 얼마니?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렇게 표현되어 있겠죠. 그럼 얘를 다시 그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 똑같이 좀 크게 그려볼게요. 요렇게 그려질 것이고 x가 얼마일 때? n일 때
x가 얼마일 때? 죄송합니다. x가 0일 때, x가 n일 때. 이해 가시죠? 0일 때, n일 때. 자, 그런 그림이고, 여기 누가 들어있더라? 또 n 플러스 2가 등장합니다. y는 n 플러스 2. 그때 x 값을 판단, 너가 얼마인지만 확인하면 돼요. 이 그래프 양수니까, 둘이 그리면 양수, y는 2x-n이야. y가 얼마일 때? n 플러스 2일 때 x 값이 궁금해. 넘어가면 이 n 플러스 2란 친구는 이 x가 될 테니, x는 얼마야? n 플러스 1이겠네. 뭐가? 이 교점이 너가 n 플러스 1이겠네. 그래? 너부터 한 칸 왔어? 그럼 너도 0에서 한 칸 절로 가는 마이너스 1이겠죠. 자, 그러면 누가 위에 있다고? 이제 n 플러스 2. 얘가 위에, 그리고 좀 내려가는 그림이. 위에 있는 범위는, 그지? 여기 범위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넌 안 됨. 통 안 들어있으니까 너도 안 됨. 어디? 0부터 어디까지? n까지의 정수의 개수? n 플러스 1개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더라. 자, 그러면 디귿번 바로 갑니다. 너가 n 플러스 1인 건 이해했으니 너만 계산하면 되죠. 그럼 n 플러스 2, n 플러스 4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여기 뭘로 변해? 여기가 n 플러스 1이 변하고 여기가 n 플러스 4로 변했겠죠. 됐죠? 자, 그러면 요거 다시 한번 판단해 볼게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n 플러스 2가 되겠죠. 지움. 그럼 너가 얼마니? 너가 n 플러스 4가 되겠지. 또 얘네들의 교점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그래프는 n 플러스 2보다 클 때 양수. 그림 그리면 식이 얼마의 y는 2x. 이거 좀 지워볼게요. 2x 요거 그대로 벗겨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이렇게 되나요? 맞죠? 저 a 대신에 통째로 n 플러스 2가 들어가는 거니까 자, 이 그래프랑 누구랑 n 플러스 4랑 교점. 그럼 지워볼게요. 이제 n 플러스 4. 깔끔히 안 지워져. 그래서 n 대신 y 대신 얼마를 n 플러스 4가 되는 x의 값을 궁금해해요.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여기에 또 2n이 될 거고 둘이 넘어오면 2n 플러스 6인가요? x는 얼마니? n 플러스 3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n 플러스 2, n 플러스 3 무조건 하나 차이 나나? 아까 그죠? 하나 차이 안 난 적도 있군요. 그죠? 하나 빼면은 마이너스 1. 그럼 또 어딜 물어봤어? 얘네 둘은 안 됨. 같으면 안 되니까. 그럼 또 여기까지의 개수를 물어봤으니, 그지? 0부터 n 플러스 2니까 n 플러스 3개가 되겠죠. 틀렸네, 이제. n 플러스 3. 잠깐만, 얘들아. 얘가 뇌를 굳이 그릴 필요가 있었을까? 굳이 그릴 필요가 없었네요. 그죠? 내가 바보짓 했구나. 여기가 n 플러스 2면 0은 얘는 고정이잖아요. 그죠? 얘가 변하지 않는 거니까. 그럼 아까 0에서부터 그지? n까지랑 0에서부터 n 플러스 2까지 간격이 확 늘어나는구나. 그지? 정수. 두 개가 더. 그리고 이 상수가 얘보다 크니까 이 위쪽에 있을 테니까 어쨌든 얘를 다 포함하는구나. 그지? 아, 개수가 다를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어쨌든 디귿번은 거짓입니다. 그지? 정답은 기억, 니은만 참이 되겠죠. 3번이었어요. 자, 9번 보겠습니다. 비슷한 문제 유형이지 앞에 공부했던 내용이라 2차 부등식이 얘를 만족하는 실수 x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 이 그래프가 너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같으니까. 즉 얘를 반대로 생각해서 그지? 얘가 반대가 되는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요렇게 놓고 얘가 성립하는 그지? 녀석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싹 다 넘겨볼게요. 전개하고 x제곱. 아, 여기 1이 맞네. 그죠? 곱하면 여기가 2a-4x 그리고 또 동량이 여기서 나오죠. 마이너스 ax가 될 거고 상수항입니다. 상수항이 마이너스 2a제곱 웃음이 나오네요. 하하하하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너 미쳤니? 죄송합니다. 자, 보세요. 죄송한 짓을 하지 마라. 자, 보시면 더하기 a 빼기 4x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6 이렇게 성립되는 게 모든 실수. 이 친구는 x축이고요. 이 그래프가 이렇게 붕 떠 있거나 같은 것까지도 가능한 이런 그림이 그려지면 그죠? 모든 실수 성립이 되겠죠. 자, 최고차는 양수인 건 잡아놨고 판별식만 보시면 되네요. 그죠? 판별식이 뭐라고? 이런 경우에는 근이 없으니까 0보다 작거나 접하는 것까지 가능. 자, 갑니다. b의 제곱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마이너스 4배 ac 그래서 마이너스 2a 제곱 이것만 풀어주면 되겠죠.
4a 플러스 뭐 이렇게 소심하게 썼네. 16 맞아요? 10 맞죠,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는데 전개해 보겠습니다. 여기 8a제곱, a제곱, 9a제곱. 그 다음에 1차가 여기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8a가 나오나요? 그 다음에 여기 상수가 마이너스 16a가 나오겠죠. 그럼 둘이 더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4a가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상수가 여기 16이 나올 거고 여기는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64인가요? 그러면 야는 마이너스 48인가요? 확인. 오케이. 마이너스 48. 이거 틀리면 수능생한테 혼나. 계산 틀리면. 자, 그래서 이게 주어져 있고 이 녀석 2차 부등식이고 0쪽이 크니까 사이값 잡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뭐 물어봤어요? 최대값 물어봤어? 각각 물어봤네. 자, 인수분해. 그럼 3a 48이고 24가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16, 40 얼마? 뭐가 있을까? 68에 48? 12, 4. 아, 오래 걸렸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숫자가 크잖아. 이 정도는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봐주긴 뭘 봐줘. 정신 안 차려. 그지? 그냥 코를 잡아 뜯어버릴까 보다. 맞나요? 마이너스 36a. 맞죠? 자, 그래서 a가 어디 사이? 마이너스 3분의 4. 부터 어디까지 a는 4인가요? 이렇게 잡히겠죠. 야, 이거 3으로 나눠 떨어지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4고 얘는 최대값은 4가 되겠죠. 아, 옆에서 보면 잘 안 보여, 이게. 각도상. 이렇게 보면 잘 보이는데 까불지 말라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최소값 집어넣고요. 최대값 집어넣어 계산하면 되겠죠. 자, 4랑 마이너스 3분의 4. 최대값 4. 그럼 16이 될 거고 너는 최소값을 3배 곱해 3 곱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정답은 10이라는 게 이해할 수 있겠죠. 9번이었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좋은 문제죠, 그죠? 두질스 AB에 대해서 차만히 보시면 이걸 만족시켜 주는데 잘 보시면 여기가 A랑 B만 바뀌어있고 1, 2는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Y는 X 빼기 1, X 빼기 2라는 그런 함수가 있는데 이거 A 넣고 B 넣고 서로 같다고요. 그죠?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데 얘들아, 그지? 그래볼까 여기다가 이렇게 그렸는데, 그지? 이 그래프의 함수의 식이 Y는 얼마라고? X 빼기 1, X 빼기 2 이런 그래프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집어넣었대. X가 네가 A란 소리야. 그럼 여기다 A를 집어넣으면 A 빼기 1, A 빼기 2니까 이 함수값 Y값 나오겠죠? B 플러스 Y값이고. 그래서 이렇게 판단했을 때 너가 얼마다? 너가 B고 너가 A일 때 서로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대칭축은 A, B에 대한 중점의 대칭축이 잡힌다는 소리죠. 대칭축으로부터 똑같이 떨어져 있는 A, B의 두 점을 생각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식 자체가. 여기까지 했어? 그럼 얘는 뭘 의미하는 건데? 이 그래프. 그려놨잖아. 이 그래프랑 너는 누구니? 너는 상수함수입니다. A 어떤 넣었을 때 Y가? 그럼 얘는 얼마를 의미하는 거야? 얘는 FA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A, FA죠. A를 집어넣으면 너가 얼마라고? A 빼기 1, A 빼기 2니까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냥 어떤 한 5 정도 생각해. 5. Y는 5. 그럼 요 그래프랑 Y는 5. 상수함수랑 비교해서 얘가 위에 있는 X의 범위. 야가 위에 있는 야 크니까. 그럼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너니까 너 Y좌표 그지? Y는 FA니까 이게 Y는 FA라는 소리죠. Y는 FA. 이해하겠어요? Y는 FA. 이 상수함수보다 너가 위에 있는 X의 범위. 이 얘보다 위에 있는 X의 범위. 이 그래프가 여기랑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아, 야보다 위에 있으니까 이 그래프. 보여? 이렇게. 됐죠? 그럼 X의 범위 어디겠어? 여기랑 여기가 되겠지. X는 A보다 작거나 X는 B보다 크거나 그럼 찾으면 됩니다. X는 A보다 작거나 X는 B보다 크거나 그렇게 해서 판단해 보시면 되겠죠. 좋은 문제죠? 자, 7번 보겠습니다. X에 대한 부등식 또 나왔죠? 2차란 말이 없습니다. 부등식이에요. 그죠? 최고창에 날라가 된다는 소리야. 자, 그랬을 때 얘를 만족하는 실수 X 이번엔 존재하도록 그죠? 조금이라도 존재하면 됩니다. X가 조금이라도 존재하면 된다는 얘기죠. 변성기와 그지?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하루에 변성기가 2번 와요. 저한테 한 12시 반 정도에 한 번 오더라고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만족시켜주는 x의 범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자, 전개 ax제곱. 그럼 전개하면 ax 이거 넘어오겠죠. 마이너스 2x 곱하면 a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얘가 이차함수가 누구보다 x축보다 조금이라도 위에 있으면 된다고. 그러면 세 가지로 나눠야 되겠죠. 첫 번째 a가 얼마인 경우 0인 경우 고민해 봐야 되겠죠. a가 0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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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만 남아?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는 건가요? x가 음수면 성립하는 거니까 그지? 모든 x가 음수에서 해가 존재하겠죠. 오케이 a가 0이어도 됨. 자, 두 번째 a가 얼마야? 이번에는 a가 양수인 경우 볼까요? a가 양수래요. 그래프를 그리면 이 그래프가 x축이고요. 이 그래프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할 건데 얘가 조금이라도 위에 있으면 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붕 떠 있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도 그지? 세 가지 케이스 모두 다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겠죠. 됨. 응? 너도 됨. 다 됨. 세 번째. 여기서 뭐 안 되는 거 나오겠지, 그지? a가 음수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a가 음수면 이 x축이랑 너가 위에 있으면 되는 건데 여기다 그려볼까요? 공간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돼서 안 만난다고 쳐봐. 안 됨. 그죠? 이차함수가 조금 위에 있어야 되는데 한 점에서 만나도 안 됨. 같은 게 들어있지 않잖아. 무조건 이차함수가 위에 있어야 된다고. 조금이라도. 너는 너 됨. 즉 a가 음수인 경우에는 판별식이 무조건 몇 개? 근이 두 개여야 fx가 이 범위에서 fx가 위에 있겠죠. x축보다. 그래서 너랑 그 다음에 누구랑 판별식이 0보다 크다의 공통범위를 잡아야 되겠죠. 자, 판별식 갑니다.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걔가 0보다 크면 되는데 양변에 마이너스 곱할게요. 치고창이 이게 이렇게 바뀌겠죠. 자, 정리해 볼게요. 3a 제곱 플러스 4a 빼기 4 이렇게 되겠죠. 인수분해 될 것 같은데요. 3aa 투투 투투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표현될 거고 0이 더 크니까 사이값 잡히겠죠. 어디 사이야? 마이너스 2에서 3분의 2 사이 어딨을까? 여기서 그지? 마이너스 2에서 어디까지? 3분의 2 사이인데 얘랑 누구랑? 얘랑 공통범위 보셔야 됩니다. 그럼 a는 0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써요? 여기 둘이 공통범위 잡으면 어디랑 어디 사이? 마이너스 2와 a가 이렇게 됐다는 걸 이해하시고 이게 세 번째 범위입니다. 그래서 너 또는 요거 세 개를 더하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0됨 0보다 큰 거 다 됨. 그래서 결국 요 세 개를 통합한 범위는 a는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 크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1번이었어요. 자, 12번 볼게요. 2차 방정식이 위에 게 중근을 갖고요. 3차 방정식은 허근과 실근을 갖는데요. 이렇게 일단 잘라가지고 놓고 b의 범위를 물어봤죠. 자, 일단 얘부터 중근이니까 짝수 판별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의 제곱, 그래서 a 제곱에 마이너스 ac, a가 1이니까 뒤에 거 그냥 갖다 쓰시면 되겠죠. b 제곱 플러스 4b 이퀄 0 이렇게 잡아놓고, 자, 정리해주면은 여기 마이너스 a 제곱인가요? 이거 얘들아 마이너스니까 싹 다 곱해 넘기자. 넘기면 a 제곱. 요 넘어가면 플러스가 될 거고, 넘어가면 플러스 4b. 일단 여기서 일단 내두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녀석이 허근 하나랑 허근 두 개랑 실근 하나겠죠, 그죠? 실근 두 개랑 허근 하나 갈 수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고민해 봐야 되는데 뭐가 눈에 보이나요? a를 넣어볼게요. xa를 집어넣으면 얘가 a면 플러스 ab랑 마이너스 ab랑 사라집니다. 마이너스 2a 세제곱 a 세제곱 a 세제곱, 그지? 정확히 a로 인수분해 가능하겠죠. 그래서 a, 자, 조립제법 어떻게 돼요? 1a, 여기는 b 마이너스 2a, 상수는 마이너스 ab가 되겠죠. 자, 내려와 곱해, 더해서 내려와 곱해. 그래서 2a 제곱, 큰일 날 뻔했네. 자, b, 그래서 마이너스 ab, 플러스 ab, 정신 안 차리? 자, 보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가 어떻게 인수분해 돼? x 마이너스 a라는 친구와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너가 0인 a라는 녀석은 실근이니 너가 0에서 허근을 가져야 되겠네. 자, 판별식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잡아서
결국 우리는 누구랑 이 친구랑 그리고 누구랑 이 친구랑 얘네들을 가지고 적절하게 b의 범위를 구해봐 그런 소리가 되겠죠. 됐죠? 자 그럼 일단 이 a제곱을 이걸 넣어서 집어넣을 거예요. 그죠? 이해감? 자 a제곱 얼마라고? a제곱은 어떻게 표현돼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b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 a제곱 대신에 여기다 집어넣을 겁니다. 그럼 다시 써볼게. a제곱이 너니까 거기에 b를 뺀 거니까 b의 제곱에 마이너스 5b 이렇게 표현되나요? 걔가 0보다 어때요? 0보다 작다는 거죠. 그럼 b를 묶어주면 여기에서 b의 범위가 잡힙니다. 그런데 아까 얼핏 보기에 b의 범위는 들어있었거든. 그지? 이렇게 찾으셔야 되겠죠. 그죠? 자, 뭐라 써? a는 실수이다. 여기 잡혀있죠? 왜? 치환된 거에 잡혀있잖아. a가 실수야? 너는 실수를 제곱한 거야? 0 이상. 그럼 너도 얼마니? 0 이상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b를 묶어주면 0과 4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범위가 잡히겠지, 그지? 확인해 봅니다. 자, b라는 수직선 이게, 응? 요 범위, 그지? b로 묶었어잉? 0과 4 벌어질 거고, 0과 4. 이렇게 벌어지는 범위가 잡힐 거고, 그 다음에 요 친구. 얼마니? 0과 5. 0과 5의 공통 범위. 아, 그래서 여기만 잡히겠구나 해서 4부터 b라는 친구 어디까지? 5까지라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p가 4고 q가 5가 돼서 더한 값은 9가 되겠죠. 자, 20번을 선정했는데요. 20번은 얘들아 22번이랑 두 개의 그 문제를 명확하게 구분 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좀 바꿔서 21번 먼저 풀이하고 그 다음에 20번, 22번 그렇게 이제 진행하고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fx 주어져 있어요. 21번. 다음 그림과 같아. 절대값 있죠? 절대값 벗겨주세요. 그죠? gx의 그래프만 정확히 그릴 수 있으면 이 귀형, 니은, 디귿은 껌이야, 껌. 그래서 이 절대값 벗기기 위해서 첫 번째, fx 어떤 경우? fx가 0 이상인 경우를 봐야 되겠죠. 응? 얘는 어떤 경우인데? fx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되는 거라고. 그런 범위. 다시, 그지? fx, y 값이 x축과 같거나 위에 있는 그런 범위. 그때는 얘가 양수니까 그대로 나올 테니까 두 배 fx를 2로 나눠주면 fx가 되겠죠. 결국 gx라는 친구는 어떻게 그리는데 fx를 그대로 그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케이스에 fx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니 이 그림을 봤을 때 그러면 fx가 음수인 경우에는 얘가 뭐 달고 나와?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fx랑 마이너스 fx 0이 되겠네. 그지? 그래서 gx는 0이라는 그래프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자주 볼 겁니다. 그래서 이 판단 여기까지 했죠? 그러면 우리가 gx의 그래프를 저 fx 위에다가 겹쳐서 그릴 거예요. 그럼 fx가 위쪽에 있어요. 너랑 너잖아. 그지? x축 위에 있잖아, 얘들아. 그때의 그래프 gx는 이걸 따라 그리시면 되고 똑같은 거니까 두 번째 fx가 음수 여기 부분이 음수죠. x축 아래쪽에 있을 테니까 그때의 gx는 얼마니? 0이다. 그지? 그때의 gx는 0이다. 요 연두색으로 그린 그래프가 gx의 그래프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끝났죠, 그러면? 자, 기억. gx의 그래프는 x는 2의 대칭이다. 이 녀석이 2의 대칭이야. 여기 보면은 대칭축이 얼마니? 더해서 반이면 1이 되겠죠. 1의 대칭이죠, 1의 대칭. 띵, 띵, 띵. 그래서 2가 아니라 1입니다. 자, 니은번. gx는 1은 서로 다른 두 중 난다. 맞아? gx의 그래프 그려져 있고 y는 1, y는 여기쯤에 있겠죠? 몇 점에서 만나니 얘들아? 두 점에서 만나니까 서로 두 중은 같겠죠? 디귿번 fx 이퀄 0이야 죄송합니다. gx 이퀄 0 다시 gx가 0은 작을 수 있어? 이 연색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어? 그건 아니야. 그럼 gx가 0일 수도 있어. 그건 돼. 여기 애들 그때의 범위는 마이너스 2가 3이더라. 그래서 정확히 그지? 해당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21번을 풀어봤습니다. 자, 20번 볼게요. 20번 보시면 이 이차함수가 이 직선이죠, 그죠?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으래. 어떤 x값을 관찰해 봐도 2차 함수가 1차 함수가 위에 있어라. 자,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위에 거를 그지 2차 함수니까 이렇게 그릴 거고요. 밑에 거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그려볼게요. 어떤 x를 비교해도 x가 너일 때도 1차보다는 2차가 위에 있고 x가 너야 2차가 위에 있도록 그런 케이스를 물어본 거겠죠. 이해 가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연립을 할 겁니다. 자,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y값의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항상 더 크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m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2x가 있고요. y는 이런 그래프가 있고, 그 다음 2배 m 플러스 4x 1차함수죠, 그죠? 빼기 5. 누가 위에 있다고? 항상 얘가 위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싹 다 넘겨서 해석하면 m 플러스 3x의 제곱에 글씨가 왜 이러니? 아이씨. 자, 그 다음에 여기 정리해 볼게요. 좀 그지 같긴 하구나. 이 mx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2mx죠. 이 마이너스 2mx 이렇게 될 거고, 여기 8x가 넘어가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x니까 이걸 계산해야 마이너스 6x 될 거고, 플러스 5.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했죠?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누구보다, 이 그래프가 너보다, 직선보다 항상 위에 있으면 되더라고요. 보시면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얘들이 갖다 놓고 풀어요. 같으면 너네들이 같다는 건 뭘 본다는 소리니? 이제 두 그래프의 교점을 본다는 소리인데, 두 그래프의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교점이 없으니까 판별식 0보다 작다로 풀어도 똑같은 범위가 잡힙니다. 이해 가세요? 오케이?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얘를 볼 때 조심해야 되는 거 뭐라고? 첫 번째, m이 얼마일 때? m이 마 3일 때를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했어? 마 3이면 0x의 제곱 0x5만 남으니까 무조건 성립해서 마 3인 게 하나가 추가되겠구나. 자, 두 번째는 이 그래프가 x축 많이 했던 거죠. 이 그래프는 붕 떠 있으면 되는 거니까 m 플러스 3 최고 차이 보는 양수에 되는 거고, 판별식 4분의 d. 판별식의 입장에서 반의 제곱에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작더라. 그렇죠? 안 만나야 되니까. 그럼 m 플러스 3을 묶이겠죠? m 플러스 3 묶이면 여기 m 플러스 3에 마이너스 5를 빼니까 m 빼기 2가 될 거고, 여기에 범위가 어떻게 잡혀요? 마이너스 3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잡힌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얼마 추가? 이거 넘겨도 마3보다 커요. 너 공통범위 그래도 얘입니다. 그래서 얼마 추가해? 마3. 이거 추가하는 걸 잊으시면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문제는. 어떤 x값을 비교했을 때도, 그지? 항상 얘가 위에 있도록 잡아주는 거고, 그 다음 22번이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22번 넘어오세요. 자, fx랑 gx랑 주어져 있죠. 그죠? 좀 지울게요. 너무 지저분하네. 자, 그랬을 때 얘는 뭐냐면, 아까 같은 경우에는 딱 어떤 x, 하나의 x값에 대해서, 그지? 위아래로 관찰해 봤죠. 하나의 x값에 대해서. 근데 얘는 x값이 몇 개냐면 2개입니다. 그래서 fx 2차함수, gx, 얘도 2차함수네. 임의의 두실수 x1에 대해서, x2에 대해서 x1이라는 값은 f에다 집어넣고요. x2라는 값은 g에다 집어넣어요. 근데 f의 x1이 항상 크거나 같도록 세팅해 달라는 소리입니다. 얘는 메모하세요. 뭐에 대한 생각이야?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으면 됩니다. 글씨 엉망이네. 자, 저건 뭐라 쓴 거야? 그죠? 최대값, 최소값에 대해서 생각이라고 쓰세요. 관찰? 관찰해달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자,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잘 보세요. 아까는 딱 하나의 x값을 비교했는데, 이번엔 두 개의 x값입니다. 그럼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얘 fx야.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gx. 그럼 얘도 보면은 이게 성립이 되죠. 아까 같은 20번 문제에서는. 모든 x에 대해서 fx가 큽니다. 왜? 여기를 비교해봐. 너보다 너가 크지? 여기를 비교해봐. 너보다 너가 클 거고. 그죠? 그럼 방금 전처럼 너보다 커요 라고 풀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야? x1을 어디다 잡고 x1을 여기다 잡아요. 그러면 이 y 값이 fx1 너가 되는 거죠. 그 다음 x2를 뭐지? 하나의 값이 더 관찰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값을 관찰하니까 x2를 여기다 잡아요. 요게 g의 x2 너가 됩니다. 누가 더 커? 얘가 더 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해하겠어? x1과 x2를 동시에 어느 값 잡아도 얘가 크다는 소리는 이 녀석의 최소값이 너의 최대값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림이 어떻게 먹었다고? 최소값. 이게 f. 너의 최소값 존재하겠죠? 그 다음 이렇게 생겨 먹어야 G라는 그래프가 어떤 x1, x2를 잡아도 x1의 최소값이 x2를 집어넣은 최대값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이런 일은 성립한다는 얘기죠. 최대치수에 대한 언급입니다. 차이점 뭔지 아시겠어요? 이 문제 20번이랑 22번이랑 구분 줄 줄 아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최대치수니까 결국 이 두 그래프에 뭐와 연관이 있어?
꼭지점에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꼭지점 어떻게 구해요? 요거 2분의 m 집어넣으면 되겠죠. 꼭지점 2분의 m 집어넣어서 꼭지점 좌표 구하시고 y좌표 요건 어떻게 구해요? 요건 2분의 3인가요? 집어넣어가지고 y좌표 구해가지고 부등식을 푸시면 되겠죠. 요 부등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됐죠? 1번인가 나올 거예요. 제가 풀어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게 뒤에 40 몇 번까지 있어가지고 얘도 두 파트로 나눠서 강의를 두 개를 좀 찍어 볼게요.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일 많이